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섰습니까? 아니지요. 국민이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면 국민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민주화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주화의 사실과 진실을 알려놓는 것입니다. 민주화가 무엇인지를 국가와 국민에게 알려놓는 것이죠. 혹자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말하면서 국가를 말한다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군사정부의 전체주의와 대치하면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오직 국민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국민이라는 공식으로 굳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민주화 세대들이 아닌 자녀와 후손의 세대들이 공식을 외우듯이 국민이라고 하는 상황이 좋겠습니까? 민주화 정부의 권력 암투는 군사정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도 없고, 민주화 세대들이 4차원 생활의 일탈 속에서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의 고도 갈등, 사분오열, 갑자도생을 보여주는 오늘날은 민주화의 국민이라는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민주화의 국민이라면 책임과 견제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민주화의 국민에서 법꾸라지들이 언제 있었으며 책임과 견제가 없는 지지층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하였던 시대 상황의 사람들은 국가라는 전체주의와 맞섰기 때문에 국민으로 말하는 것이었지만 과거의 유물로 남겨놓고 싶으십니까?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한 시대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과거의 유물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는 퇴보하고 있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민주화 정부로 계승하고 있다면 국가도 민주화로 바꿔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국가도 민주화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국가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양분하고 있어서 민주화로 모두 바꿔놓는다는 상황도 현실과 맞지 않지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국가는 민주화가 아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모두 대체할 수 있고, 산업화가 아닌 민주화의 기반에서는 국가의 민주화를 시작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화의 기반을 민주화의 기반으로 반드시 바꿔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산업화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민주화라는 기반도 국가에서 존재하는데 그 근원은 국가가 아닌 국민입니다. 국가의 기반에 어울리는 국가의 민주화도 새롭게 필요한 것이죠. 민주화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국가의 민주화에 청렴하고 투명하게 사회정의가 충만해지도록 하는 상황을 국민이 아닌 국가로 실현하는 새로운 모습이죠. 혹자는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무엇이 다르냐고 하겠지만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릅니다. 아무튼 반쪽의 국가라는 기반의 민주화이더라도 국가에서 민주화를 이루어 놓는 것이죠. 산업화의 국가도 민주화가 거북하다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무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구렁텅이 속에서 서로 나가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산업화는 역사의 책임을 짊어지고서 새로운 보수를 조성해야 하고, 민주화는 민주화 정신을 짊어지고서 새로운 진보를 조성해야 합니다. 산업화의 국가안보라는 보수국민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진보의 모습처럼, 국가안보라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새로운 보수국민이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육성되어야 하죠. 반면에 민주화의 인권과 평등이라는 진보국민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진보를 원상회복하는 새로운 진보국민이 민주화의 발전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산업화이든 민주화이든 어느 한쪽이 한국 사회의 청렴과 투명, 그리고 사회정의에 한 발자국 앞서 나간다면 뒤처진 다른 한쪽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한 발자국 앞서 나가거나 따라오는 상황은 모두 사라져버렸기에 한국 사회의 구렁텅이 속에서 산업화가 민주화는 안주하고 있지요.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일탈로 갈라치기를 해놓고 고도 갈등, 사분오열, 갑자도생의 환경으로 쌓아놓았기 때문에 정권 창출을 하기 쉬워져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고도 갈등, 사분오열, 갑자도생의 가스라이팅으로 몰표의 시대를 열어놓았기 때문이죠.
역사의 책임이든 인권과 평등이든 아랑곳하지 않고서 성과에만 집착하고 힘없는 보수와 진보의 국민을 외면하면서 진영의 성공에만 몰입하는 한국 정부가 되었습니다. 보수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힘없는 보수와 진보의 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보수 정부는 보수 국민에, 진보 정부는 진보 국민에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지요. 어떻든 한국 사회의 어느 한쪽이라도 청렴과 투명 그리고 사회정의가 한 발자국 앞서갈 때는 그래도 갈등과 분열의 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의 구렁텅이를 책임과 견제 그리고 사회정의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 사회의 고도 갈등, 사분오열, 갑자도생이 없었다는 것이죠. 혹자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였던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였지요. 책임과 견제의 시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견제하는 시각으로 선택하였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선택하라면 똑같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의 비상계엄을 하는 정부라면 애시당초 선택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계속됩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